씨는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화제가 된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로 당에서 징계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장제원 의원 스튜디오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제원입니다.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뭐 진행이 됩니까? 아니 저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네. 징계를 한다 그랬다가 또 몇 분 후에 또 징계를 보류한다 그랬다가 또 없는 일로 한다 그랬다가 도대체 뭐 모르겠습니다. 자, 징계를 참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징계라는 게 그러니까 뭐 하면은 받아야죠. 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를 한 거 가지고 징계 운운을 한다 그러는 게 참 너무 넌센스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당에서는 당이 이렇게 행동하기로 했는데 혼자 빠졌다고 지금 배신이죠, 배신. 그러니까 당론을 거스렸다, 배신이다, 자기만 튀려고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징계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신 투표한 걸 가지고 이것이 장제원의 소신 투표다. 네. 아니면 이것이 또 배신이다. 또는 뭐 당의 분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이 논의를 그러한 장제원의 행동에 대한 논의보다는 좀 발전시켜 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선진화시키고 당론, 강제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또 국회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서 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당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언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장제원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장제원이 진짜 소신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뭐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안타깝고 저는 사실 그 장면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갔는데 혼자 앉아 있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나간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하고 난 다음에는 표결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관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왜 다당제를 갖다가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생각들을 국회에서 녹여내서 이것들을 찬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싸우지 말고 국회가 좀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다당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지상 명령을 실컷 토론하고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토론을 해도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또 싫어하고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아 있었고 또 앉아있는 김에 그럼 재석 버튼 누르실 건지. 아니요. 재석 버튼은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재석을 만드는 거는 여당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방기한 여당에도 제가 책임을 묻는 거고요. 소신 투표를 한 거는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찬성을 하셨죠. 찬성. 네. 네. 찬성을 한 거는 이 추경안이 결국은 쟁점이 공무원 증원을 세금으로 해서 그것을 일자리다. 그게 생산적인 일자리냐는 부분이잖아요. 예. 12,000명을 원안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런데 그것이 2,500명까지 양보를 받아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새벽 몇 시에 새벽에 뭐 이렇게 야 3당하고 뭐 저 민주당이 같이 통과시키기로 한 거를 9시 반으로 늦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요청해서 쳐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협치를 하고 서로 양보를 받아낸 안을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는 정말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생각대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반대했는데 의원님은 왜 찬성하셨어요? 그거는 자신의 소신이잖아요. 저는 찬성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추경안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입니다. 예. 야당은 또 거기에 반대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원한대로 직권 상정된 아닙니까? 45일 동안 원내대표단, 예결위 간사단이 협의를 해가지고 12,000명의 증원을 2,500명. 2,500명도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저희가 여당 시절에도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안전 요원들은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최소의 불효불급한 공무원을 2,500명으로 규정을 했는데 양보를 받은 안을 찬성으로 반대라고는 소신껏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근데 이 정도면 됐다고 싶어서. 이 정도면 네. 공무원 그럼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양보를 받아야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한 거죠. 자유한국당 왜 계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강제적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예. 권고적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아니, 자율투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당에 있는 모든 공론의 사람들과 논의를 생각이 다른 자유한국당이 계속 아니요 생각이 다른 건 아니죠. 네.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그 부분만 다르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 당론이라는 게 정말 당의 존폐 문제, 대한민국의 국방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당 단독으로 직권상정한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서 자율투표할 수 있는 그래서 강제적 당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덕분에 김태현 의원은 그 덕분이죠. 그 전부터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 중 하나라고 저희 복당한 것을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김태현 의원이 당을 나가야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연석회의에서도 티격태격 했다고 보도가 됐고 뭐 이렇게 싸우면 저는 참 좋습니다만은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장재현 의원이 복당 과정에서 그 복당하는 의원들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이제 김태현 의원도 거기 속해 있었죠. 돌아오지 말라고 당신들 안 받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 미스다. 그랬더니 김태현 의원이 야 임마 너 때문에 당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라고 하자 장 의원 당을 깬 건 당신이야. 김무성 대표 시절 내부 총질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김 대표 다 끌어내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 의원이 X새끼. 장 의원이 내가 X새끼면 넌 무슨 새끼냐. 라고 보도됐습니다. 대충 사실관계가 맞나요? 대화에? 아니 근데 내가 굳이 김태형 의원하고 좀 이렇게 실랑이를 한 거를 네. 여기서 또 김태형 의원으로 또 타켓을 해가지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김태현 의원 다만 이것이 보도됐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을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를 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이미 됐어요. 보도가 네.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X새끼는 뭐 제가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제가 그 재선 의원과 당 대표 간의 간담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힘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변론에 나서야 된다. 또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를 안 하는 것을 강제 구인해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다. 이런 것들을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몰락한 거는 청문회 스타 5명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본인 장재현 의원을 글쎄 뭐 타겟을 한 얘기죠. 글쎄요. 네. 뭐 그런데 그다음에는 의원들이 당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뉴스 공장이죠. 자기 생각을 뉴스 공장뿐만 아니고요. 예.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정말 이거는 당의 허락 받고 앞으로 방송 나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개별 의원들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를 당의 사전 허가를 받아라.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 야 그게 말이 되냐. 네. 개개인 헌법기관이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거를 당의 허락 맡아라는 고등학생들도 대표님이 아니고, 예.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고 야 이렇게 당이 경직돼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뉴스공장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김호중 공장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제가 내 인생의 가장 잘못된 선택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20분 동안 풀로 들어보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내가 자유한국당 넘어간 게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넘어가기 전에 홍준표 당 대통령 후보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보수 가치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넘어왔는데 혁신위원장의 임명이나 혁신위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당이 정말로 과거 회기적으로 가고 있고 또 정말 너무 우측 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택이 잘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논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김태현 의원은 이제 뭐 공이 친박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친박이 주류이고 친박의 뜻이 실제
당론화되거나 당을 움직이거나 할 만큼 힘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건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뭐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교감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다만 친박 비박은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탄핵 비탄핵 이런 이제 부류 이런 세력들로 재편되고 있지 않나. 탄핵 비탄핵이 뭐 친박 비박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친박 비박이라는 프레임보다는 탄핵 비탄핵 쪽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탄핵의 이제 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탄핵이 조작된 거고 정치적 보복이었고 일부 보수 진영 이를테면 새누리당 내의 국회의원들이 이것들을 부안해동을 해서 당이 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루어지지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내에도 여전히.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루한 논쟁과 얘기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루한 논의가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재 친박 비박 혹은 탄핵 비탄핵 그 구도가 친박 쪽 그러니까 비탄핵 쪽이 한 6 정도로 많습니까 인원이 세력이?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더 많죠 어쨌든 6인지는 그 혁신 과정에서 더 혁신위원회에서 이 탄핵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규정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 유석춘 위원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듯이 탄핵은 정치 보복이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한 논란이라고 하면 다시 탈당?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은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보수 대통합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해야 되고 바른정당이 흡족하게 통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바른정당으로 가고 뭐 탈당을 하고 이런 논란이 아니고 이 안에서 만약에 혁신위원회에서 이걸 규정하겠다고 드는 과정에서는 끝까지 탄핵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그 당시에 돌아가서 만약에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집단적으로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막았다면 이 촛불 광장 민심이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청와대를 100m 앞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를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았다라고 하면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과연 국민들의 민심이나 국민들이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가만 놔뒀겠느냐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노선 문제에 있어서 당이 계속적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보수 정당이 좌클릭해서 망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유석춘 위원장과 그리고 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큰 틀에서는 뭐 유승민이 없을 수 없었다. 뭐 탄핵도 주인을 문 거다. 또는 결국은 박정희 박근혜를 다시 살리겠고 그것이 보수의 중심이고 이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기조다. 이렇게 혁신위원장, 혁신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면면을 보면 근대화 시민주의나 친일사관이나 소위 이제 친일파라고 공격을 받기 좋은 보수의 정통성하고 상관이 없는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죠.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독재 친일 이미지를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당에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 보수 적통 정당의 역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산업화 보수와 민주화 보수가 손을 잡고 지금까지 대중 보수 정당으로 커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화 보수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또 민주화 보수는 김영삼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보수 이런 것들이 손을 잡은 접점이 있는 겁니다. 타협점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공이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지도자라는 것을 민주화 보수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산업화 보수와 민주화 보수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민주화 보수 입장에서는 5.16은 쿠데타고 유신은 독재였다.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화 보수와 산업화가 손을 잡아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유석춘 위원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유신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다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민주화 보수와 산업화 보수가 손을 잡은 그 타협점을 깨는 거거든요. 다시 민주화 보수의 손을 끊고 산업화 보수로 역사를 회귀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 인식 문제예요. 일부 혁신위원 중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은 주인을 문 개 XX다. 예. 그럼 주인이 누구냐는 X. 거예요. 개 XX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X새끼라고 탄핵을 찬성한 세력들은 그러면 주인을 물었다 그러는데 그럼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회 면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이 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은 홍준표 대표께서 양쪽의 눈으로 우리의 노선을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보 진영의 시각으로 중도 진영의 시각으로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회부를 해서 혁신 방향을 정하겠다. 그 말씀을 어쨌든 하셨고 저희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나 또 우리가 탈당하기 전에 심야회동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가느냐 그것을 보고 또 다른 메시지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유신이 어쩔 수 없었다. 뭐 식민자 근대화론 이게 뭐 보수의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독재와 친일의 이미지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다시 보수의 적통으로 쓰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런 국면이 의원님한테는 기회죠.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장제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만약에 우리 공장장님 제가 제 개인의 미래나 제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보수가 살아야 장제원 정치인이 있는 것인데 보수가 과거 획기적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제 정치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장제원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 이걸로 정말로 이게 논의되고 이것들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는 보수의 정체성과 또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공론화되고 승화돼야 되는데 정치 선진화 부분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장제원의 행동이 과연 장제원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제가 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주류 편입이 편해요. 네, 의원님의 입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입지가 만들어질 공간이 생겼어요. 그거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찬스가 왔다. 어떠한 혁신위원회에서 정책적 혁신 또 조직적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안이 안 나온 상황이고 어쨌든 어저께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홍준표 대표와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인식이 조금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봐서.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공간이 생긴 걸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짧게 담배값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세 정의의 차원에서 슈퍼리치 증세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그 다른 장에서는 178조에 달하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염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슈퍼리치 문제하고는 다른 쪽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담배값을 인하한다고. 조세 정의를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를 한다 그러면은 서민들의 증세가 되고 있는 담배값 인하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왜 이걸 가지고 주장을 안 하는지 제가 김부겸 장관 청문회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담배값 이거 제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물었다. 왜 담배값 인하 안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거냐라고 따져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장관은
정책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조세 정의를 바라는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서 담배값 인하를 얘기를 해야지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좀 입장이 좀 난감하죠. 난감한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조세 정의를 위해서 주장합니까? 아니요. 조세 정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세수가 부족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리치 증세와 함께 담배값 인하는 슈퍼리치의 공간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원 염출 178조가 달하는 100대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실은 슈퍼리치 2, 3조, 3, 4조 가지고는 도저히 170조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 부분의 장대로 논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를 증세라는 프레임으로 178조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가면은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논의의 구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제 질문의 요지는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하자고 하는 건 담배값 인상을 한 게 국민 건강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그런데 담배가 갑자기 건강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내리자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엿 먹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화제가 된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로 당에서 징계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장재현 의원 스튜디오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양재원입니다.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뭐가 진행이 됩니까? 아니 저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네. 징계를 한다 그랬다가 또 몇 분 후에 또 징계를 보류한다 그랬다가 또 없는 일로 한다 그랬다가 도대체 뭐 모르겠습니다. 자, 징계를 참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징계라는 게 뭐 하면은 받아야죠. 근데 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를 한 거 가지고 징계 운운을 한다 그러는 게 참 너무 넌센스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당에서는 당이 이렇게 행동하기로 했는데 혼자 빠졌다고 지금 배신이죠, 배신. 그러니까 당론을 거스렸다, 배신이다, 자기만 튀려고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징계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소신 투표한 걸 가지고 이것이 장제원의 소신 투표다. 네. 아니면 이것이 또 배신이다. 또는 뭐 당의 분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이 논의를 그러한 장제원의 행동에 대한 논의보다는 좀 발전시켜 가지고 국회를 어떻게 선진화시키고 판 공무원을 2,500명으로 규정을 했는데 양보를 받은 안을 찬성으로 반대라고는 소신껏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근데 이 정도면 됐다고 싶어서. 이 정도면 네. 공무원 그럼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양보를 받아야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한 거죠. 자유한국당 왜 계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강제적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네. 권고적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아니, 자율투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당에 있는 모든 공론의 사람들과 논의를 생각이 다른 자유한국당이 계속. 아니요, 생각이 다른 건 아니죠. 네.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그 부분만 다르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 당론이라는 게 정말 당의 존폐 문제, 대한민국의 국방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당 단독으로 직권 상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서 자율투표할 수 있는 그래서 강제적 당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덕분에 김태현 의원은 그 덕분에 이제 그 전부터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 중 하나라고 저희 복당한 것을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김태현 의원이 당을 나가야 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연석회의에서도 티격태격 했다고 보도가 됐고 뭐 이렇게 싸우면 저는 참 좋습니다만은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장재현 의원이 복당 과정에서 그 복당하는 의원들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재석 버튼 누르실 거죠? 아니요. 재석 버튼은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재석을 만드는 거는 여당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방기한 여당에도 제가 책임을 묻는 거고요. 소신 투표를 한 거는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찬성을 하셨죠. 찬성. 네. 네. 찬성을 한 거는 이 추경안이 결국은 쟁점이 공무원 증원을 세금으로 해서 그것을 일자리다. 그게 생산적인 일자리냐는 부분이잖아요. 네. 12,000명을 원안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런데 그것이 2,500명까지
양보를 받아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새벽 몇 시에 새벽에 뭐 이렇게 야 3당하고 뭐 저 민주당이 같이 통과시키기로 한 거를 9시 반으로 늦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요청해서 줘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협치를 하고 서로 양보를 받아낸 안을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는 정말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생각대로 소신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반대했는데 의원님은 왜 찬성하셨어요? 그거는 자신의 소신이잖아요. 저는 찬성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추경안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야당은 또 거기에 반대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원한대로 직권상정단 아닙니까? 45일 동안 원내대표단, 예결위 간사단이 협의를 해가지고 12,000명의 증원을 2,500명, 2,500명도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저희가 여당 시절에도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안전 요원들은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최소의 부려리고 당론, 강제 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네. 또 국회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서 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당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언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장제원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장제원이 진짜 소신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뭐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안타깝고 저는 사실 그 장면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갔는데 혼자 앉아 있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나간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찬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하고 난 다음에는 표결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관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왜 다당제를 갖다가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생각들을 국회에서 녹여내서 이것들을 찬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싸우지 말고 국회가 좀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다당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지상 명령을 실컷 토론하고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토론을 해도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또 싫어하고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아 있었고 또 앉아있는 김에 그런 말을 이제 김태현 의원도 거기 속해 있었죠. 돌아오지 말라고. 당신들 안 받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전략 미스다. 그랬더니 김태현 의원이 야 임마 너 때문에 당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라고 하자 장 의원 당을 깬 건 당신이야. 김무성 대표 시절 내부 총질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김 대표 다 끌어내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 의원이 X새끼. 장 의원이 내가 X새끼면 넌 무슨 새끼냐. 라고 보도됐습니다. 대충 사실관계가 맞나요? 대화에? 아니 근데 내가 굳이 김태형 의원하고 좀 이렇게 실랑이를 한 거를 여기서 또 김태형 의원으로 또 타켓을 해가지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이것이 보도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를 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X새끼는 뭐 제가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제가 그 재선 의원과 당 대표 간의 간담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힘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변론에 나서야 된다. 또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를 안 하는 것을 강제 구인해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인권 침해다. 이런 것들을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